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설 대목을 맞고도 농산물 출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어촌의 표정 집중 취재했습니다. 폭설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설 대목 경기가 실종됐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모두 매출이 예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주 김천 간 철도가 정부의 철도계획 검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새반금 추진 속도에 따라 실제 건설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번 폭설이 농민들의 설 대목 경기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시설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설 대목 출하를 아예 포기한 상황입니다. 망연자실하기는 양식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어촌의 심각한 현장을 김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폭설로 비닐하우스 45개 동 전체가 주저앉은 고창의 한 농가. 2주가 돼가지만 여전히 곳곳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농민은 누렇게 시든 채 고개가 꺾인 대파를 보며 그저 망연자실입니다. 설 대목에 맞춰 내놓으려 했던 대파 반가량은 짓눌렸고 나머지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파는 오래 꼬부라지면 수확을 못 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니까 이거 누가 사가겠어요. 좋은 놈 사가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처의 한 쌈배추 농민 역시 수확도 철거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깡그리 무너뜨린 눈은 이렇게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서 복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추를 수확하고 파종을 하려 했던 다른 채소들도 시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우리 그대로 있잖아요. 눈 와가지고 쓰러진 거 그대로. 천혜의 갯벌에서 200헥타르에 달하는 김양식이 이루어지는 고창 심원면 만돌리. 갯벌을 뒤덮었던 눈 조각은 녹았지만 무너지고 휘어진 김양식 시설마다 폭설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얼음. 그러니까 한 1톤이나 2톤씩 이상 막 3톤씩 나가요. 그 무게가. 그러고 가면서 그놈을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놈이 얼어갖고 밀어버리니. 1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채취하는 김은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설이 가장 큰 대목. 폭설에 한파까지 겹쳐 올해 김양식을 망친 건 물론 막대한 시설 복구 비용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겨울철 한몫 이렇게 이 김농사를 지어서 1년을 먹고 살 정도 되는데 겨울에 이제 김을 이렇게 못 벌어서 1년 먹고 사기 전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폭설이 휩쓸고 간 자리. 농어촌은 즐거워야 할 설을 앞두고 상실감만 가득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데다 경기 불안까지 겹쳐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둔 전주의 한 전통시장. 모처럼 날씨가 풀리면서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흥정만 오갈 뿐 가격 부담에 주부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물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네요. 물건 사기가. 특히 전에 쓰이는 대파와 애호박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배와 1.2배 느는 등 채소값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를 입어 신선 농산물의 출하량이 대폭 줄었고 산지 작황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뭐 사는 것은 보기만 하지 별로예요. 대형마트도 설 특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 불황 탓에 알뜰 구매가 늘면서 마트 매출을 올리는 고가의 상품보다는 2, 3만 원대 실속형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올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받았을 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전주의 한 대형마트가 명절 전 10일간의 매출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해보다 매출이 3에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생산지의 농민은 물론 소비 심리가 꺾인 소비지의 상인과 점포에서도 유난히 힘든 명절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65억 7천만 원으로
피해가 컸던 고창과 정읍, 부안 지역에는 11억 5천만 원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달 중순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주민들은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상하수도와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쌀값 하락으로 농가에 지급될 변동직불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가 15,867원으로 결정돼 7만 6천 농가에게 1,210억 원이 지급된다며 설 명절 이전의 절반을 나머지는 3월 말까지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쌀값이 전년보다 9%가량 떨어져 도내 쌀 변동직불금은 작년 321억 원에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새만금에서 경부까지 이어지는 동서 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에 따라 실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81개 노선이 반영됐는데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4개 사업 중 새만금 대하와 전주 김천 간 철도가 포함됐습니다. 5년 전 정부의 제2차 철도망 계획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만금 대하 간 철도가 착수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입 전쟁 기지로서 철도 물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전주 김천 간 철도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국제 기업들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구도 어느 면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는 시기를 같이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전주 김천 철도로 동서 횡단 철도가 완성될 경우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와 함께 전북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서 의미가 높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특히 착수 사업이 아닌 검토 대상에 포함된 전주 김천 간 철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에 따라 실제 건설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망이 밝은 가운데 새만금을 기점으로 하는 철도망 건설 계획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이번 설 명절 고속도로 귀성 시간이 다소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연휴가 길어 차량이 분산되면서 귀성은 서울에서 전주까지 3시간 20분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귀경은 4시간 40분으로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60만 대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은 설 당일인 8일 오후 3시에 국악원 연주단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펼치는 특별 공연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설 당일 무료 개방과 더불어 연휴 기간 한복을 입고 오는 관람객에겐 무료 입장의 혜택을 주며 전주 역사박물관에선 민속놀이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역 앞 백제대로 중앙차선 자리에 보행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보행거리에 사람이 모이면 쇠퇴했던 전주역 상권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7,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전주역. 역 주변은 상권이 발달하지만 전주역은 유달리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주역 앞을 차지하는 우아 1동은 10년 새 사업장 수는 9%가 감소했고 지은 지 20년이 넘는 건축물 비중은 75%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관공서들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통에 더 썰렁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전주역 앞 백제대로 850m 구간에 보행 공간을 마련하는 첫 마중길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8차선 가운데 중앙 2개 차선 공간에 보행자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000명 이상이 전주역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쪽 명주골 사거리 그 부근까지 끌어내므로써 명주골 내거리에서 전주역 구간은 백제대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적은 곳이라 교통 대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는 관광객을 지켜봐야만 했던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람이 몰릴 수만 있다면 사실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찬성하는 쪽이죠.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그건 있겠죠. 한옥마을 외에 특별한 관광거리가 없는 전주에 첫 마중길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시골 마을 학생과 주민들이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 교재로 활용하면서 마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교과서 만드는 데에는 마을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세대 간 소통과 지식의 대물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해요, 정자에서. 모두가 한번 대답해볼까? 어디죠? 마을의 문화유산을 묻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의 대답은 막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을 곳곳에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만든 마을 교과서로 지난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면서 자랑거리도 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서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만 마을 교과서로 배우니까 자랑스럽고 재밌고 좋아요. 현장 체험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나선 길에 나이 지긋한 마을의 어르신도 동참했습니다. 갈수록 잊혀져가는 마을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후손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무와 이 사정과 들떡과 이 오연 비각이 어우러지니 한데 어우러진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마령 지역 마을 5곳의 문화유적과 자연 생태를 담아 발간된 마을 교과서는 올해 마을 5곳이 추가된 증보판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마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자존감을 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 마을이 함께 만들고 배우는 마을 교과서가 마을 공동체 회복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경기와 전북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며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정의당이 호남 지역 공동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이 곧 진보임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야당, 정책 야당, 선명 야당의 길을 걷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군산을 포함해 전주와 김제 지역에도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의 민생 119 보고대회가 김정은 중앙당 정책위 의장과 정운천 본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생 119 전북본부는 새누리당이 생활정치를 위해 만든 조직으로 지난 8월 출범 이후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 556건을 중앙당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정책위 의장은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공사와 논란에 대해 전북 이전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면서 항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이 건설되기까지는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설계 실시 등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 짧게는 6년에서 10년 가까이 소요되는데 새만금 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수요 예측의 과소평가를 경계해야 합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중국 시장 확대로 인한 항공 수요 증가를 비롯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식품 클러스터 착수, 세계 태권도 대회 유치와 세계 잼버리 대회 추진 등 2030년 400만 명이 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 새만금 공항의 미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갈등으로 물거품이 됐던 김제공항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그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한 행동이나 논리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공항의 혜택을 모든 도민과 기업인이 공유할 수 있고 전북 발전의 촉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순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국제노선 개발과 수요 창출 등 새로운 공항으로서의 차별화된 논리도 정립해야 합니다. 새만금을 배후로 한 국제공항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여객은 8,941만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9.8%가 늘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2년 내 1억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 당당히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도민들이 함께 의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훼손이 심했던 미륵산 정상부의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관내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기업사랑 가맹점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륵산은 익산 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지만 연중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등산로와 산림 훼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국비 등 21억 원을 들여 미륵산 정상부에 성토와 수목 식재를 통한 복원과 함께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 등산로와 샛길 등에도 수목과 야생화를 심어 건강한 생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림 복원 사업을 통해 미륵산의 훼손된 곳을 복구하고 우수한 산림으로 복원시켜 미륵산을 지역의 대표 명산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시의 기업사랑 가맹점 제도는 근로자에겐 할인 혜택을 주고 가맹점은 매출 증대를 통해 서로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음식점과 사진, 기념품점 등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가맹점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로써 군산 지역 가맹업소는 모두 2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그 이용률이 높고 또 희망업종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도 운영의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진안군은 진안 홍삼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삼고 명품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송하수 홍삼 영농조합 대표를 명인으로 태평 주가의 진심 홍삼주를 명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완주군이 지역과 전국에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청춘 스테이션을 개설했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에 마련된 청춘 스테이션 설치를 계기로 완주군은 2박 3일간의 청년 귀촌 캠프를 운영하고 연간 8차례 어울림 문화장터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자금을 이자 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40세 미만의 청년 취업농에게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 기존 1, 2%의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 경영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도내 40세 미만 농업인은 전체의 3%에 불과한 4,700여 명입니다. 면세유 부정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이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민이나 농협 주유소가 외상을 빌미로 연말에 면세 배정량을 짜맞춘 뒤 부정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직불카드 등 즉시 결제 수단으로만 판매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도 부정 사용이 드러난 주유소의 영업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역 농협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남중동 22통 주민 1동 35만 5천 원, 여산면 여산리 영전마을 20만 원, 두열이 신기마을 10만 원, 호산리 유전마을 10만 원,
황등면 신길이 송하마을 10만 원. 김제시 신풍동 세안아파트 통장 31만 5천 원. 황산동 덕조마을 16만 원. 공덕면 마현리 양반마을 35만 1천 원.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동양마을 28만 5천 원. 고창군 대산면 광대리 계룡마을 24만 원. 매산리 사거 1마을 28만 원. 사거 2마을 28만 원. 사거 4마을 28만 원. 신방마을 25만 원. 대장리 대장마을 16만 원. 성남리 성동마을 25만 원. 성남마을 20만 원. 상금리 차동마을 15만 원. 회룡리 구동마을 15만 원. 해리면 안산리 복동마을 1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여성만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지난 용담호 사진문화관은 내일부터 고향이 무너집니다라는 주제로 용담호 철거 풍경을 담은 사진을 전시합니다. 갤러리 숨이 오는 27일까지 원숭이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 작품을 선보입니다. 11번째 꽃피는 미술시장전이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은 오늘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새만금 드림홀에서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늘 완주군 옛 상관면사무소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스튜디오 현판식을 갖습니다. 제452회 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늘 진안고원시장에서 가래떡 나눠지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은 오늘까지 설 문화 행사인 퍼즐 맞추기 대회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가 다음 달 13일까지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 7도, 전주 6도, 무주 5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